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평균적으로 몇 초 만에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상대방의 외모, 표정, 옷차림, 말투 등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능력을 추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형성된 첫인상이 과연 정확할까요? 첫인상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모습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첫인상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판단과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은 신뢰감을 주는 반면,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한 사람은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지만, 긴장해서 무표정하거나 과묵한 사람은 차갑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의 행동과 겉모습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판단하지만 이러한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첫인상이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소극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첫 만남에서 너무 매너가 좋고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첫인상의 오류를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첫인상만으로 상대를 단정 짓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원래 성격이 어떤지를 충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와 대화하며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인상에서 받은 느낌이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상황에서는 신중하고 과묵한 사람이지만 편안한 자리에서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따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첫인상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돌아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첫인상에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의 첫인상도 상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무표정한 얼굴로 인해 차가운 인상을 주지는 않는지, 지나치게 짧은 대답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인상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함께할 때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인상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첫인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겉모습이 주는 정보는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을 유도하지만 그것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은 외형만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으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인상은 짧은 순간에 형성되지만 이후의 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이 반드시 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실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해서 책임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기대와 선입견에 의해 사람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차분하고 책임감이 강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거나, 예술가는 개성이 강하고 자유로운 성향을 가졌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을 보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화려한 패션을 한 사람을 보면 개성이 강하고 감각적인 사람일 것이라 추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입견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라도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엄격한 규칙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행동이 일관성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한 상황에서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두고 상대를 알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짧은 만남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통해 상대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투와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겉모습과 실제 성격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첫인상을 남기고 반대로 상대를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입장에 놓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한 번의 만남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첫인상의 영향력을 인정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단순한 첫인상이나 겉모습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때때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의 본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진정한 성향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의 일관성,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그리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행동의 일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성실해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변하거나, 특정한 대상에게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첫인상이 차가워 보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평소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던 사람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본연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변명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책임감이 부족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변명하거나 남을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누구와 함께 일해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편안한 상황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의 성향은 사소한 행동에서 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곧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한 뒤 실제로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과 약속한 시간에 맞춰 연락을 주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신뢰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믿음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늘 늦는 사람과 항상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중 누구와의 관계가 더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이 요소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단순한 겉모습이나 한두 번의 행동만을 보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행동의 일관성을 살펴보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며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꾸준히 관찰한다면 단순한 첫인상이 아닌 상대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단순히 옷이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이 입은 옷이 그들의 이미지와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옷차림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옷차림만 보고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까지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사람은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옷차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의 스타일, 색상, 소재 등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며 그 사람의 성향을 추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옷을 선택할 때 단순한 취향뿐만 아니라 그날의 일정, 역할, 사회적 기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역할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음으로써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정장을 갖춰 입으며 전문성을 강조하고, 예술가는 자유롭고 개성 있는 스타일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창의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옷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옷차림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직장에서는 정장을 입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현재는 스타트업이나 IT 업계에서는 편안한 복장이 더욱 일반적입니다. 또한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격식을 차리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옷차림을 해석할 때 단순히 잘 차려입었다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옷차림을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색상이나 스타일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그만의 확고한 취향이나 아이덴티티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옷을 실용적으로 선택하는 사람과 패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를 관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시계, 가방, 신발 같은 작은 액세서리에서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 전달하는 의도를 읽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옷차림에서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자신의 옷차림을 돌아보며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 흔히 겉모습이나 말투, 직업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격과 인격은 이런 외적인 요소보다 더 깊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질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강자에게는 친절하지만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람은 타인의 지위와 힘을 기준으로 행동을 달리하며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태도를 바꿉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존중과 배려를 베푸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직장, 사회, 일상에서 신뢰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주문하고 실수가 있어도 여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불쾌한 표정을 짓고 거친 말투로 종업원을 몰아세웁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성숙하고 배려 깊은 사람일까요? 아마도 첫 번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 택시 기사가 있습니다. 그는 연세가 많아 운전이 느리고 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승객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승객은 조용히 기다리며 기사님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또 다른 승객은 초조한 기색을 드러내며 짜증을 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단순한 순간의 반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걸까요? 첫째, 사람의 진짜 인격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둘째, 남을 배려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셋째, 약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결국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택배 기사님이나 청소 노동자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힘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요? 사람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첫인상이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동과 태도를 통해 깊이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옷차림이나 말투만 보고 그 사람을 단정 짓곤 하지만 진정한 모습은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지, 식당 직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을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배려심을 반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둘째,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네 또는 아니요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의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말투나 태도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눈빛, 목소리 톤을 통해 감정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다면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주제에서 말을 더듬거나 시선을 피한다면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는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상대의 진짜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두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짜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지 아니면 남을 탓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혹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침착하게 해결하려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성숙도와 인간적인 깊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상대의 사소한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사건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성향을 더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지 등을 살펴보세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섯째,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속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내 말투가 상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상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깊이 이해했다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꾸준히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신뢰 형성의 핵심입니다. 또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동시에 나 자신도 더 잘 알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곧 타인을 이해하는 길이며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며 작은 행동들의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의 태도도 함께 돌아보면서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과정이 곧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나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내 행동과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첫인상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이 쌓였을 때 비로소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내면을 여는 더 깊은 깨달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